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금방 얘기했던 대로 SSPP를 분자내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한 사람이 독재하던 것을 이제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누가? 빌리 브란트가 말했던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했던 바로 그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찍어 누르지 못하고 공동 결정을 해라. mitbestimmung이라는 게 함께 결정한다. 누구라도 독자적으로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안 된다. 그래서 그걸 mitbestimmung, mit이라는 건 with, 함께, bestimmung,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결정법, 이런 공동결정법이 그냥 일반법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어디서나 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했다면 뭐 큰일 나는 걸로 알죠. 이건 뭐 공산주의야, 뭐 빨갱이야,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독일은 그렇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독재자들을 감히 어떤 조직에서도 독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노 경영이라고 말하죠. 다노 경영 체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 강의의 핵심이고, 이재명,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후계자 그룹을 찾아서 양성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한 사람만 지금 5년 동안 잘하고 자기는 물러나고 또 흐리부리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후계자라고 자기가 막 나타나서 막 설레발 까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딱 속아 넘어갈 거 아니야. 응? 안철수한테 속듯이. 그 다음에 이준석한테 속잖아 막.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재명의 후계자 그룹을 찾아서 양성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멀리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을 민주당이 집권을 계속 해서 이재명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제2의 이재명들이 여러 나와서 그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이재명의 후계자로, 그다음에 그 후계자의 또 후계자들이 나와서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 20년 후에 우리가 스위스를 능가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 그룹을 어떻게 찾을지는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 좀 명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 이 사람 내가 평소에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것 같더라. 또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괜찮겠다. 후계자 그룹으로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당이 이런 후계자를 스스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주당은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해.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제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인사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3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야. 어떻게 윤석열 같은 놈을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하냐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 바보 같은, 그건 아휴, 나 세상에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자,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더 이상 그 이재명 이후에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권민내에 가입하시라. 권민내에 가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크립토 세계, 크립토 산업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패권 전쟁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관세 전쟁에서는 트럼프가 패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깨갱했어요. 관세 전쟁. 중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크립토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크립토 전쟁도 미국이 현재는 이기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맘만 먹으면 미국을 크립토 전쟁에서 미국을 등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전쟁에 우리도 끼어들어야 됩니다. 끼어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이 크립토 산업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그 완전히 그 달러 베이스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우리가 종속되는 거예요. 독립된 국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금융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금융을 우리 독자적인 금융 체계를 가지고 크립토를 이용한 독자적인 금융 체계를 세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귀뜸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계자를 반드시 찾아서 이런 신문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골라내서 훈련을 시키고 양성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정당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당 내에서 그거 하는 걸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건 이제 차차 이제 후계자 그룹이 정리되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강의였어요. 지금 몇 분 됐나? 38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 팀이 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거는 누가 만든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누굴 시켜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시켜서. 국힘당 애들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 쟤네들은 앞으로 계속 싸울 텐데 싸우거나 말거나 쟤네들은 뭐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도록 하려면 한 팀이 되어야 한다. 팀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한다? 비전, 전략, 조직. 조직을 잘 세팅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 SSPP를 분자내로 설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자내라는 거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조직 설계 원칙에 따라서 SSPP를 설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팀워크란 같은 비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비전을 향해서 전략을 만들어 놓고 전략이란 이니셔티브의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실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팀워크이죠. 팀워크를 없으면 결과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결과를 못 만들어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팀워크가 없어요. 각자 놀아요. 정부가, 장관들이 각자 놀아요. 어떻게 놀아야지? 홍남기 하는 꼬라지를 봐. 홍남기. 나는 홍남기가 제일 웃기는 놈이야. 홍남기 기재부장관 아니었어. 아이고, 네. 그 한심한 그거 다 이재명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려고 홍남기 같은 놈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또라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문재인은 윤석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를 만들고 전략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조직을 세팅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세팅한다는 건 뭐라고요? SSPP를 분자내로 설계하는 거. 그래서 직무수행 과정을 다 투명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설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허튼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뜻이에요. 허튼 짓을 할 수 없다는 뜻이야. 투명한데 어떻게 허튼 짓을 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투명하게 한다는 말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공동 결정을 한다는 뜻이야. 공동 결정.
다 토의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거야. 모든 공직자가 개인화된 주체, 즉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도록 설계하면 개인은 도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거리로 들어가서 조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검찰 조직이 그래서 문제가, 군대 조직이 그래서 문제가, 국정원 조직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주체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도덕적 인간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분자내의 원칙에 따라서 SSPP를 설계한다. 그것만 알면 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이 강의를 안 들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도록 짧게 쉽게 그 개념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건민내 회원으로 가입해서 워크숍 같은 데 오셔서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문명사도 조금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법개혁의 방향,